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좋은 친구 관계로도 충분할까요?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번엔 꼭 잘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자녀들 때문에 재혼이 망설여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김준성 씨가 70년을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본 재혼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통계나 연구 결과보다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노인정에 가보면 재혼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자녀들이 걱정돼서, 며느리가 권해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외로움이 그 바탕에 있더군요. 얼마 전에 제 지인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재혼하겠다고 만나는 여성분이 두 분 계신데 성격이 너무 달라서 어느 분과 결혼하는 게 좋을지 고민된다고요. 한 분은 조용조용 내조를 잘하시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활발하게 사교성이 좋으신 분이라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어차피 재혼은 깨질 건데. 우스갯소리처럼 넘어갔지만 사실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본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절친한 친구의 사연입니다.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런데 재혼한 부인 앞으로 명의를 바꿔놨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 부인이 상가를 팔아서 자기 자녀들에게 나눠주더랍니다. 믿었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결국 이혼하고 나서는 우울증까지 겪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 등산 모임에서 만난 분의 이야기예요. 아내와 사별하고 3년 만에 재혼하셨는데 새로운 배우자가 본인 자녀들 유산 상속 문제로 매일 싸움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자녀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했으니 재산의 절반은 내 몫이야. 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해요. 결국 자녀들과 절연하다시피 지내게 되셨죠. 또 다른 분은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재혼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대치동에 사는 의사 부부였는데 각자의 자녀 교육비를 두고 매일 다투더군요. 한쪽은 10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고 다른 쪽은 5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는 시기였어요. 처음엔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했던 말이 무색해졌죠.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를 금방 알아챘고 결국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 친척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80이 다 된 나이에 50대 여성을 찾으시는 분이요. 유기농으로 밥도 해주고 간호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요. 제가 보기엔 그건 배우자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을 구하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그분 첫 번째 재혼에서 그런 이유로 이혼하셨거든요. 우리 아파트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74세 할아버지가 68세 할머니와 재혼하셨는데 처음엔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으시단 걸 숨기고 결혼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배신감에 이혼을 결심하셨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 들수록 우리는 고집이 세져갑니다. 젊었을 땐 서로 맞춰가며 살았지만 나이 들어 재혼하면 그게 잘 안 돼요. 50년, 60년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식습관부터 수면 시간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자녀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젊었을 때 재혼은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대의 재혼은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특히 재산 문제가 얽히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재혼한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잘 지내시다가 큰 수술을 앞두고 보험금 수령인을 바꾸면서 자녀들과 크게 다투셨거든요. 셋째, 경제적인 문제가 꼭 따라옵니다. 젊었을 때야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함께 일구며 살았지만 우리 나이에 재혼하면 각자의 재산이 있잖아요. 처음엔 너는 네 돈으로 나는 내 돈으로 이라고 명확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쪽이 아프기 시작하면 병원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기죠. 그렇다면 재혼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본 성공적인 재혼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701호 부부를 보세요. 둘 다 재혼이신데 벌써 10년째 정말 잘 지내고 계세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좋은 사람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특히 두 분 다 서로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대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또 다른 예로 등산 모임에서 만난 부부가 있어요. 둘 다 첫 결혼에서 실패를 겪었는데 재혼 전에 1년 동안 서로의 자녀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자녀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결혼을 했죠. 지금은 명절이면 양가 자녀들이 다 모여서 정말 화목하게 지낸답니다. 심지어 손주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따르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동네 탁구교실에서 만난 부부도 좋은 예시예요. 두 분 다 은퇴하신 교사 출신인데 처음부터 재산 문제는 철저하게 분리했다고 해요. 대신 퇴직금으로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신대요. 제가 본 성공적인 재혼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한 줄 알고, 창피한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글쎄요. 우리 나이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첫째,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최소 1년은 데이트를 해보세요. 특히 상대방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의 모습을 꼭 보셔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는 재혼하시기 전에 예비 배우자분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재산 문제는 결혼 전에 확실히 정리하세요. 합치자고 하면 더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오히려 각자의 재산은 각자 관리하되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지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병원비나 요양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미리 상의해 두세요. 셋째, 자녀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성인이 된 자녀라고 해도 부모의 재혼은 큰 변화입니다. 충분한 대화와 이해의 시간이 필요해요. 재혼 후에도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새 배우자를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서히 관계가 자연스러워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건강 문제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해지잖아요. 현재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지병 등을 숨기지 말고 공유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할아버지는 내가 전립선암 수술을 했다는 걸 미리 얘기했더니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재혼이 아니어도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아파트 사시던 할아버지와 10년 넘게 좋은 친구로 지내셨죠. 서로 밥도 해주고 아플 때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결혼보다 더 좋은 관계였다고 생각해요.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차라리 혼자서 외롭게 사는 게 둘이서 괴롭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기 마련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그 시작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려면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닌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